안녕하세요. 오늘은 제5장 사회복지 전달 체계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4주차 사회복지 전달 체계 학습 목표입니다. 학습 목표로는 사회복지 체계의 개념과 또 중요성을 또 이해한다. 또 전달 체계의 핵심 원칙과 또 이들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전달체계 구조 및 기능을 파악하고 그 장단점을 분석할 수 있다. 민간복지기관의 유형과 역할을 이해하고 공공, 민간협력 모델의 의의와 발전 방향을 설명할 수 있다.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주요 기능과 이를 둘러싼 환경 요인을 분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전달체계 평가를 위한 주요 기준을 이해하고 또 이를 토대로 개선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4주차 2차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전달체계의 의의와 그리고 전달체계의 주요 원칙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의의. 개념을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개념은 지역 사회적 맥락에서 사회복지급여를 공급하는 자들 간의 조직적인 연계 및 또 공급자와 소비자들 간의 조직적 연결이라고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정리가 좀 내려졌는데요. 이렇게 그 사회복지 전달 체계는 중앙정부와 또 지방정부,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혼합, 또 정부와 민간의 혼합 체계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앞서 얘기한 것처럼 개인이 아니라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은 다수의 조직적 행위자들과 서로 맞물려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단일한 조직에 의한 활동이 아니고 조직과 조직들이 혹은 조직과 클라이언트들이 상호 연관되어 서비스가 창출, 공급되는 체계를 이루는 것이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의 속성이라고 이제 합니다.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에서 이제 어떤 학자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고객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꾸며진 사회적 조직체라고 했습니다. 협의의 작은 개념을 보면은 사회복지사와 서비스를 받는 이용자 사이의 상호관계를 통한 사회복지장에서 서비스를 전달하는 것, 즉 서비스 전달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사회적 체계라고 또 말하고 있고요. 광의 의미에서는 사회복지 전달의 집행체계는 상부의 행정체계로부터 규제, 지원 및 감독을 받으며 서비스를 전달한다고 했습니다. 이 서비스 전달 체계는 두 가지 하위 체계로 구분되는데요. 서비스 전달을 위한 행정체계, 즉 서비스의 기획, 지시, 지원, 관리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서비스를 위한 집행체계, 서비스의 직접 전달 기능을 또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달 체계의 구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서비스 전달 체계는 여러 가지 의미로 운영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서비스 전달 체계가 다양한 관점에서 달리 구분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제 이 교재에서는 지금 세 가지로 좀 구분을 해놨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구조 기능적 구분으로 구분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운영 주체별 또 서비스 종류별로 구분을 했는데요. 첫 번째 구조 기능적 구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구조 기능적 분석이란 간단하게 얘기하면 서비스를 공급하는 자, 여기에는 정부도 들어갈 수 있고 기관이나 시설단체나 또 개인까지 들어갈 수 있죠. 서비스를 공급하는 자들의 상호 간의 구조와 기능이 어떻게 나누었는지를 보는 건데요.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는 구조 기능상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행정체계와 집행체계로 구분이 되죠. 행정체계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서비스를 기획, 지시, 관리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집행체계 같은 경우는 서비스 수혜자들과 직접적인 대면 관계를 통해 서비스를 전달하는 과정입니다. 이걸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사회복지 서비스들이 기획되어서 최종적으로 서비스 수급자들에 이르기까지 구조와 과정을 서비스 전달 체계라고 본다면요. 그 안에 있는 다수의 조직과 프로그램들이 각자 분화된 기능을 좀 수행하고 있을 겁니다. 그 가운데 서비스를 기획하고 지휘하고 지원하고 관리하는 기능들을 중심으로 묶이는 조직과 프로그램들을 이제 행정체계라고 이제 구분하고 있고요. 이제 서비스 이제 수급자들과 직접 대면적인 상호작용 관계를 통해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과정에 있는 것들을 묶어 집행체계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저희가 보통 말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클라이언트에게 직접 전달하는 대부분의 일선 사회복지 조직들은 서비스 전달 체계 내에서 집행 체계에 좀 속하여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개별 조직이나 프로그램들을 이와 같이 전체 전달 체계 구조에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를 좀 파악하게 되면 그에 따라 각각의 역할이나 기능들에 대해 좀 이해가 수월해지고요. 또 훗날 그 서비스 전달 체계의 책임성을 규명하는데도 이러한 하위 체계들의 구분이 좀 도움을 주죠. 그래서 서비스 전달 체계에서 책임성 문제가 이제 대둘될 때는 그것이 행정체계에 기인하는 것인지 아니면 집행체계에서 이제 미비하게 준비되는 것인지를 분리해서 고려를 또 해야 되죠. 이렇게 하면은 분리 분석이 실패하게 만약 이렇게 했는데도 분리 분석이 실패하게 되면은 서비스 전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을 어디에 집중할 것에 대한 판단이 좀 불명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해놓는 게 이제 나중에 책임성을 또 규명할 수도 있고 또 이거를 또 개선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해 놓는 겁니다. 운영 주체별 구분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에서 운영 주체에 따라서 이제 사적 민간 전달 체계와 그리고 공공 전달 체계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공공 전달 체계에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민간 이제 전달 체계는 사적 전달 체계에는 민간 또는 민간 단체가 직접 관리, 운영하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표 이제 5-1을 살펴보시면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 운영 주체가 표로 좀 간단하게 알아보기 쉽게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제 사회복지 서비스를 이제 위에 말한 것처럼 운영 주체별로 좀 구분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공적 전달 체계는 정부나 공공기관, 또 사적인 전달 체계는 민간 또는 민간기관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요. 또 공공과 민간은 서비스 전달을 위한 자원 동원의 양식에서 일단 구분이 됩니다. 공공 체계는 주로 강제적 세금, 이렇게 강제적 세금에 의해서 또 유지되고요. 민간 체계에서는 기부나 위탁이나 후원, 자원봉사 등에 의해서 조금 자발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유지가 되고 있죠.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요, 공적 전달 체계는 당연히 그 재원이 어디서 나냐면은 조세에서 많이 이제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조금 재정이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관료적이고 또 복잡성이 있고요. 외적 요인에 좀 다소 둔감한 편입니다. 민간 전달 체계에는 재정이 이제 취약할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이제 민간의 같은 경우에는 강제적 세금이 아니라 기부나 위탁 이런 후원 같은 걸로 이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재정이 취약될 수밖에 없고요. 대신에 이제 융통성과 또 창의적과 또 유연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변화 요구에 아주 민감한 편이죠.
그림은 공공과 민간 사회복지 전달 체계에 관한 그림인데요. 이제 앞서 설명해 드렸던 거를 표에서 보여준 거를 조금 그림으로 좀 표현을 해서 조금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지금 나타나져 있어요. 이제 공공 전달 체계를 통한 서비스의 그 자원의 연결 흐름을 좀 이렇게 살펴보면요. 일관적이고 좀 위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죠. 그리고 반면에 그 흐름이 좀 관료제적 구조를 통해 전달되기 때문에 서비스의 이제 경직성을 또 보여주기 쉽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민간 서비스 전달 체계와 공공 서비스 전달 체계를 좀 살펴보면요, 상반되는 이제 장단점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림에 보다시피 민간 서비스 전달 체계는 좀 다양성을 좀 기반으로 하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그 다수의 조직이나 프로그램, 단체, 개인들이 서비스 전달과 관련해서 나름대로의 역할과 기능을 각자 수행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여기에 그 동원된 자원들은 좀 자발적인 성격을 좀 띠고 있죠. 그래서 이 체계를 통해서 좀 공공 서비스보다는 뭐 안정적이고 또 일괄적인 서비스의 공급을 좀 기대하기는 힘들지만은 다양한 주체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급변하는 환경에 조금 탄력적으로 적응해 나갈 수 있는데 좀 보다 공공 서비스보다 유리한 측면이 좀 있습니다. 전달 체계 구분, 서비스 종류별로 구분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서비스 전달 체계는 서비스의 종류와 기능들에 의해서 분류됩니다. 이 서비스 종류별 분류는 지역사회의 관점을 좀 반영하고 있고요. 지역사회 내부에서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이 적절히 연결되는 네트워크를 이제 구성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동복지 서비스가 있고, 두 번째 노인복지 서비스, 세 번째 정신질환 서비스, 마지막으로 생활보호 서비스 전달 체계가 이렇게 네 가지로 지금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아동복지 서비스에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등이 있죠. 그리고 보육시설이나 뭐 아동 상담소, 그룹홈 등이 있습니다. 노인복지 서비스는 이제 공무원이 있고요. 주간보호소, 양로원, 또 노인연금, 요즘 많이 보이는 재가 서비스, 요양원, 경로당이 있습니다. 정신질환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정신질환 가족협회나 또 치매 치료시설 등이 있죠. 또 생활보호 서비스 같은 경우는 보장심의위원회와 직업재활시설, 각종 생활시설 등이 또 여기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구성하더라도 서비스별 전달 체계를 좀 파악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체계들은 대부분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이러한 전달 체계에 해당하는 대상자나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는지조차 의식 못하는 경우도 많고요. 또 지역 사회 서비스 조직들에 의한 서비스별 전달 체계를 확인하고 이것을 이제 그 구체화시켜야지만 또 전달 체계를 조금 파악하기 쉽죠. 그리고 이제 이에 따라 그 서비스별로 전달 체계를 고초화시키는 과정에는 집행 체계의 성격, 공공 혹은 민간 기관 체계의 성격들에 의해 구분과 함께 그에 따른 역할 및 기능들에 대한 고려가 함께 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전달 체계 구축의 주요 원칙입니다. 전달 체계의 주요 원칙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는 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의 전달을 공공 부분이 맡을 것인지 여기서도 이제 중앙정부가 할 건지 지방정부가 할 건지로 이제 갈려지고요. 또 민간 부분이 맡을 것인지 또는 양자를 혼합해서 이제 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기준이 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전달 체계를 또 평가하는 기준으로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이제 그 첫 번째로 저희가 살펴볼 거는 전문성의 원칙입니다. 전문성의 원칙. 자,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보면은 전문성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제반 업무 중 전문가가 해야 할 일을 전문가가 맡아서 제공하는가라는 건데요. 여기서 전문가란
자격이 객관적으로 인정된 사람을 또 뜻하고요. 자신의 전문적 업무에 대한 권위가 있어야 되고 또 자율적 결정권도 있고 또 책임성을 또 지닌 사람이죠. 그리고 핵심적인 주요 업무는 반드시 전문가가 담당을 해야 됩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있어서는 뭐 사회복지사라든가 뭐 의사라든가 간호사, 보육사, 물리치료사, 또 작업치료사, 또 영양사 등이 여러 전문가가 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원칙입니다. 적절성의 원칙이고요. 이것도 한마디로 이제 표현을 하자면 서비스 제공이 바람직한 수준으로 이루어졌는가라는 건데요. 사회복지 서비스는 그 수량, 질과 제공하는 기간이 누구한테? 클라이언트나 또 수는 소비자의 욕구 충족과 또 서비스 목표 달성에 또 충분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소득 보장을 위한 급여가 최저 생계비 수준에도 좀 못 미치는지 아니면 상담 서비스가 단순히 타이르고 조언하는 정도에 그친다고 한다면 당연히 소비자는 욕구를 충족할 수 없고 나가서는 서비스의 목표를 달성하기도 어렵겠죠. 그 세 번째로는 포괄성의 원칙이 있습니다. 포괄성이라 함은 대상자가 갖고 있는 복합적인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가라는 건데요. 다양한 욕구 또는 다양한 문제를 동시에 또는 순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필요하죠. 서비스의 포괄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전문가가 여러 문제를 다루거나 아니면 각각 다른 전문가가 한 사람의 문제를 다룰 수도 있고 여러 전문가들이 한 팀이 되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접근 방법으로는 일반화 접근 방법이 있고 전문화 접근 방법, 집단 접근 방법, 그리고 사료관리 방법이 있습니다. 네 번째, 지속성의 원칙입니다. 지속성은 하나의 욕구가 해결되어 다른 욕구 해결이 필요할 때 전달 체계 간의 연계가 잘 되어 중단 없이 제공하는가 하는 건데요. 개인이 필요로 하는 다른 종류의 서비스와 질적으로 다른 서비스를 지역사회 내에서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서비스들이 상호 연결되어서 하는 원칙입니다. 여기에도 예가 나와 있는데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직업 알선 프로그램과 잘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직업훈련을 통한 소득 증대의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없죠. 그리고 이러한 지속성의 원칙은 사회복지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문제가 해결되는 동안 일정 기간 계속적으로 또 제공하는 것을 또 말합니다. 또 잘 적용하기 위해서는 같은 조직 내의 서비스 프로그램 간의 또 상호 영역이 또 잘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내 사회복지 서비스 조직 간에도 유기적인 연계가 또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통합성의 원칙입니다. 통합성의 원칙. 이거는 서비스가 단편적으로 이루어져서 서비스 중복이나 누락이 발생하는 것을 막는가라는 건데요. 이제 통합성의 원칙은 이제 복합적이고 다양한 문제 해결이 필요한 각종 서비스가 좀 질서 정연하고 좀 체계적으로 제공되어 문제를 해결하고 욕구 충족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들도 좀 서로 연관되어야 하고요. 또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운영 제공되기 위해서는 한 행정 책임자에 의해 서비스들이 제공되고 또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또 장소들이 지리적으로 상호 접근되며 또 서비스 프로그램 간 또는 조직 간의 상호 유기적인 연계와 협조 체계가 갖춰져 있어야 하죠. 평등성의 원칙입니다. 사회복지 서비스는 개인의 성별이나 연령, 소득, 지역, 종교, 지위 등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제공됩니다. 특별한 경우에만 소득 수준이나 연령에 대한 제한을 또 두기도 하죠. 당연히 사회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모든 사람이 다 이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아닌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서 자산 조사를 또 해서 또 특별한 경우에만 이제
이런 급여 혜택을 또 제공받는 사람이 있어서 특별한 경우 이렇게 소득 수준이나 연령에 의한 또 제한을 두는 거죠. 부부간의 문제, 또 청소년 비행, 또 산업재해, 또 교통사고에 의한 장애 문제 등은 소득의 높고 낮음에 또 관계없이 모든 인간에게 또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또 제공해야 되는 원칙이 있습니다. 책임적인 원칙입니다. 사회복지 조직은 복지국가가 시민의 권리로 인정했죠. 그래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전달하도록 위임받은 조직이므로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책임져야 할 주요 내용들은 서비스가 수혜자의 욕구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지, 또 서비스의 전달 절차가 적합한가, 또 서비스가 효과적이고 효율적인가, 또 서비스 전달 과정에서 불편과 불만의 수렴 정지는 적합한가에 대한 것인데요. 사회복지 조직이 구체적으로 책임을 지는 대상자나 사회나 국가를 대표하는 실체인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서비스의 수혜자가 되어야 합니다. 전달 체계 구축의 주요 원칙, 마지막 접근성의 원칙입니다. 사회복지 서비스는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며 누구나 쉽게 받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가 접근하기에 좀 용이해야 되죠. 또 이러한 주요 장애 요인은 서비스에 관한 정보의 결여 또는 부족, 서비스에 관한 정보의 결여나 또 부족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어떤 사회복지 서비스가 있는데 이거를 물론 이제 홍보를 또 잘 못했을 수도 있고, 또는 이걸 필요로 하는 사람이 뭐 직접 찾아보거나 이런 게 또 힘들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평소에 관심이 없어서 잘 알지 못하는 경우에 이런 서비스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를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좀 이용하기가 좀 쉽지가 않죠. 그렇게 되면은 적극적으로 찾는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자신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찾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또 찾기도 쉽고. 그런데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 거를 또 검색을 통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찾는 게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정보의 결여 또는 부족도 또 장애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리적 장애 같은 경우도요. 예로 상담 서비스를 받고 싶어하는 학생이 있다면 그 친구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 안에 상담소가 있다면은 당연히 이용하기 쉽겠죠. 그렇지만 지리적으로 멀리 있는 곳에 전문 상담소가 있다면 또 이용하기 쉽지도 않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다 보니까 학교 생활에 주를 이루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학교 안에 이런 상담 전문가가 계시다면은 또 이 학생이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조금 훨씬 쉽겠죠. 그리고 이렇게 좀 서비스를 또 이용하다 보면 이 친구의 또 문제 해결도 또 할 수 있을 테고요. 그리고 이제 심리적 장애를 좀 살펴보면 심리적 장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심리적 장애도 예로 정신질환 시설이라든가 치매 치료 시설을 이용한다고 치면요. 마치 이것을 이용하는 분들이 뭔가 사회적 낙인이 찍히는 것 마냥 또 어떤 편견을 또 받을 수 있고 또 차별을 또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심리적으로 좀 위축이 될 수 있죠. 이런 시설을 당당하게 이용하지 못하고. 근데 제가 정말 재미난 거를 얼마 전에 봤는데, 제가 길을 걷다가 예쁜 소품 가게를 봤어요. 제가 좀 소품 가게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지나가는 게 눈에 띄더라고요. 예쁜 소품 가게에 있어서 이제 안을 구경하려고 들어갔는데, 사실은 그곳이 소품 가게가 아니라 전자담배 제품을 판매하는 곳이었어요. 앞에 가게도 너무 외부도 너무 예쁘고, 그리고 담배 가게라는 전혀 그런 거를 알 수가 없었어요. 아주 자그마한 글씨로 이제 밑에 써놔 있어서 그냥 저는 단순하게 액세서리 팔거나 이런 곳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그곳은 이제 전자담배 제품과 또 거기에 관련된 액세서리를 이제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가게더라고요. 이런 가게들이 많이 있다는 건 저도 들었지만은 실제로 본 건 저도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생각했을 때 뭐 전자담배 같은 경우도 뭐 약국에서 그 판매하는 작은 그냥 단순하게 담배 대신해서 사용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 본 적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예쁘지도 않고 그리고 또 이제 담배 하면은 편의점에서 보면 담배 그 각 앞에 보면은 정말 혐오스러운 사진들이 많이 이제 찍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담배 하면은 약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예쁜 걸 보니까 한 번쯤 사용해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보면은 뭐 청소년들 같은 경우도 정말 호기심에 들어와서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좀 위험스러운 것도 좀 없지 않아 있는데 좀 이거를 이 담배를 바라보는 보통의 사람들의 그 심리적인 어떤 편견을 조금 낮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이 정도면 나도 할 수 있겠는 걸 하는 신적 부담을 좀 낮추다 보니까 훨씬 접근하기 쉽게 만드는 정말 대단한 상술이더라고요. 좀 놀랬어요, 저는. 그리고 이제 뭐 선정 절차상의 장애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절차상 여러 가지 복잡한 뭐 그런 게 있다면은 사실은 접근하기 쉽지가 않겠죠. 뭐 중간에 뭐 하다가 포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제일 중요한 또 자원 부족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재원이 부족해서 뭐 당연히 뭐 현금 예산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여기에 관련된 뭐 인적 자원, 또 물적 자원이 또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또 이런 모든 것들이 장애 요인이 되죠. 그래서 접근성의 원칙, 누구나 쉽게 받을 수 있고 클라이언트가 접근하기 용이해야 된다. 이 원칙도 어떻게 보면 이 사회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또 클라이언트들이나 이제 일반 그 국민들에게 서비스 전달에 대해서 목적이 좀 확실하게 보여지는 거죠.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사회복지 전달 체계의 뭐 의미와 또 구분하고 또 이거를 또 전달 체계를 구축하는 그 주요 원칙까지 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 수고하셨어요. 그리고 앞에서 제가 강의 시간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죠. 매 차식 마무리는 저희가 학습 활동으로 되어 있다고요. 학습 활동에는 간단한 객관식 문제와 그리고 간단하게 서술할 수 있는 문제로 제가 올려놨으니까 한 번쯤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세요. 제가 중간고사는 이번에도 말씀드릴게요. 중간고사는 무조건 학습 활동 안에서 제가 낼 겁니다. 그리고 서술 문제도 서술 문제 같은 경우는 객관식하고 달리 정답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한번 문제를 보시고 각자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내어드린 문제니까는요. 생각해 보시고 뭐 그냥 생각만 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또 직접 써보는 것도 생각을 또 써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한 번쯤은 좀 써보셔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또 잔소리가 된 것 같네요. 오늘 고생 많으셨고 또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